자,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백분율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백분율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요? 기준량을 10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이 뭐 할인을 20% 한다, 30% 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 퍼센트가 백분율을 나타낸 값이거든요. 따라서 백분율은 기호, 읽어줄 때는 퍼센트라고 말합니다. 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퍼센트라고 읽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비율이 25분의 15가 있어요. 25칸 중에 15칸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강조했던 거 있죠. 2번이나 얘기했던 거.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25를 10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즉, 자, 25칸으로 나누어진 그림을 100칸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색칠한 것은 이제 15칸이 아니라 60칸이 색칠이 된 거기 때문에 100분의 60이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이제 100으로 만들어줬으니까 60. 이것이 60%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읽어줄 때는 60%라고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량을 100으로 이제 맞춰줬을 때 우리가 분자를 보고 퍼센트만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100으로 만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지요. 자, 백분율을 알아보는 방법, 즉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바꾸기. 이거는 우리 아까 그림에서 알아봤던 겁니다. 25분의 15니까 25에다 4를 곱하면 100이 되죠? 공평하게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하면 100분의 60이니까 60%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비율에 100을 곱하기. 이게 우리 친구들 가장 앞으로 흔하게 쓰일 방법이에요. 25분의 15 곱하기 100을 하면 60으로 바로 계산이 된답니다. 거기다가 퍼센트만 붙여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백분율은 우리 비율에서 분모를 100으로 바꿔주는 값이구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혀보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전체는 10칸씩 10줄이니까 전체 칸수는 100칸이고요. 이 중에 색칠한 거는 10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을 더 색칠해서 17칸. 그럼 백분율로 17%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까요? 전체 칸수가 25칸입니다. 그 중에 색칠한 것은 5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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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칸에다가 한 칸 더 16칸이 색칠이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 똑같이 이 25, 즉 이 한 칸을 또 몇 칸으로 나눌까요? 그렇죠. 전체 25칸이 100칸이 되도록 4칸으로 나누면은 다음과 같이 자 100칸이 되고 또 색칠한 16칸도 한 칸을 4칸으로 나눴으니까 곱하기 4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6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6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곧바로 분모를 100으로 만들지 않고 곱하기 100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해가지고요. 16 곱하기 4, 그래서 64%라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백분율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이 바로 슈퍼마켓 갔을 때, 자, 이 물건을 10% 세일해요, 20% 세일해요, 이런 것들로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백분율을 사용한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할인율,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이는 원래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기준량이라고 하고 얼마나 할인해 줬을까? 할인 금액을 우리 이제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가격 분의 할인 금액, 거기다가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 1,000원짜리 물건을 600원에 판매했을 때는 얼마를 깎아준 거예요? 맞아요. 1,000원이었는데 600원에 사래요. 그러면 400원을 할인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을 계산할 때는 1000분의
600이 아니라 이 할인 금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40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40% 할인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득표율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랬을 때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이번에 득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후보가 몇 퍼센트로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이 퍼센트 득표율도 백분율이랍니다. 자, 이때는 전체 투표수에 대한 전체 투표수가 기준량이고요. 득표수의 비율, 득표수가 이제 비교하는 양이니까 득표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투표수 분의 득표수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전교생 회장 선거에 나갔다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300표 중에서 180표를 우리 친구들이 얻은 거예요. 그럼 나는 몇 퍼센트일까라는 걸 따져보면은 이 300, 전체가 300이니까 기준량이 돼야 되는 거죠. 300분의 18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60%가 이제 득표율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소금물의 진학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소금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을까라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소금이 섞인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하고 이제 물 양을 더한 거예요. 이것이 기준량이 되어서 이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나의 비율을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보세요. 물 200g에 소금 50g을 넣었을 때 소금물은 바로 200g과 50g을 합한 소금물의 양은 250이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250 안에 소금은 50이 들었어. 그래서 250분의 50 곱하기 100을 하면 20%가 바로 백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치 진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20%의 소금물과 30%의 소금물이 있을 때 어느 소금물이 더 짜겠어요? 맞아요. 이 백분율 이것이 더 큰 30%가 더 짜겠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 개념을 익혀보죠. 백분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어느 빵집에서 5,000원에 판매하던 식빵을 할인하여 4,300원에 판매한대요. 자, 이 식빵의 할인율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가격이 기준양, 할인 금액은 얼마? 700원 깎아주는 거죠. 바로 5,000원이었다가 4,300원에 판다라고 그랬으니까 700원을 할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약분할게요. 짠. 약분하면은 5분의 7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를 계산하면 1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승규는 전교학생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와 300표 중 171표를 얻었습니다. 자, 승규의 득표율은 전체 표수가 기준양, 득표수가 비교하는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계산해 볼게요. 300분의 171 곱하기 100이니까 일단 100으로 약분하면 3이 되죠. 그러면 3으로 약분을 해보면 자, 17 안에는 3이 5번 들어가고 21이니까 7번. 그래서 57이 되겠네요. 즉, 득표율은 57%가 됩니다. 수민이는 소금 130g을 넣어 소금물 520g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진하기를 따져볼 때는 이 소금물이 기준양,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520분의 130 곱하기 100이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 10으로 약분을 하고 13으로 약분을 하면 이 4번. 그럼 4분의 1 곱하기 100이죠. 4로 한 번 더 약분하면 25가 나와서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25%다. 자,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 친구들 이 백분율을 충분히 많이 살펴볼 수 있답니다.